실제 외래에서 이 공황장애가 자율신경의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원래 잘 놀라고 긴장도 많이 하는 편이지만 이게 점점 심각해지다가 직장에서 충격을 받고 나서 갑자기 심장이 마비되면서 숨이 멈추는 것 같고 식은땀도 나면서 어지럽고 메스껍고 팔다리에 힘도 빠져서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병원에서 폐나 심장에 문제는 없고 스트레스 때문에 발생한 공황 발작 증상이라고 안정을 취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도 별일도 아닌데 지나칠 정도의 불안 증상이 생기더니 지하철을 타는 것도 무섭고 대인기피증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공황 장애도 자율신경 실조증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것인가요? 공황 발작, 공황 장애, 불안 장애 얼핏 보면 다 비슷한 용어 같은데 간단히 개념 정리를 해보고 질문을 하신 분의 궁금증도 한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황과 공황 발작은 같은 의미입니다. 갑자기 닥친 사건에 대해서 놀라고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태를 공황이라고 말하는데, 공황은 불안 중에서도 가장 극심한 상태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공황 증상으로 질식할 것 같이 숨이 잘 쉬어지지 않거나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마비가 될 것 같은 느낌, 또는 오한이 들거나 식은땀이 나면서 팔다리는 부들부들 떨리거나 마비되는 것 같은 느낌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기절할 것 같다는 공포에 휩싸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즉, 공황이란 발작적으로 곧 죽을 것 같은 강렬한 두려움에 휩싸이는 불안 반응인데, 이 단순히 심리적인 두려움을 넘어서 각종 신체적 증상이 동반이 되지만 실제로 내과적 검사에서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공황 자체는 정신질환이 아닙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나 충격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그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 일시적인 해프닝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면서 또 발작이 올 것 같은 예기 불안으로 인해 이 대인관계나 사회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면 공황이라는 증상이 공황장애라는 정신과 질환이 될 수도 있다는 신호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불안장애는 공황장애와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이 불안장애는 공황장애의 상위 분류에 해당합니다. 불안장애의 여러 종류 중에서 하나가 공황장애이고요. 그 외에도 강박장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폐쇄공포증, 고소공포증 등 다양한 종류의 불안과 연관된 증상이나 진단을 포함합니다. 이 정리를 해보면 공황 발작은 생리적인 반응이고요. 공황 장애는 공황 발작이 예기 불안을 동반하면서 반복이 되어 일상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정신과적인 질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안장애는 공황장애의 상위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공황장애는 어떻게 진단을 하는 것일까요? 다음에 보여드리는 13가지 증상 중에서 4개 이상의 증상이 갑자기 생겨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지속이 되다가 30분 이내로 사라지는 경험이 자주 있는지 이 설문을 통해서 진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13가지 증상으로는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심장이 빨리 뛰는 빈맥, 심한 땀이 나는 경우, 어지러움, 온몸에 전율이 느껴지는 경우, 그리고 과호흡, 질식할 것 같은 느낌, 흉통, 오심이나 복부의 불편감, 주의가 비현실적인 것 같고 자신에게서 분리되는 것 같은 느낌, 자제력의 상실과 미칠 것 같은 두려움, 죽을 것 같은 느낌, 마비가 되고 찌릿찌릿한 감각 이상, 오한과 얼굴 붉어짐 등의 이렇게 13가지 정도의 증상을 말합니다. 사례자분의 경우도 이 13가지 증상을 바탕으로 확인을 해보면 공황 발작에 해당이 되고, 이 예기 불안과
일상생활에의 지장이 초래되는 등의 상황을 감안해 본다면 이 공황장애로 진단을 내리기에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황장애는 이 항우울제나 신경안정제 등으로 약물 치료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 부정맥이나 천식,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복용 중인 각성제에 의해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진단이나 치료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공황장애와 자율신경 실조증과의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자율신경계란 심장의 박동이나 호흡, 체온 조절, 소화 기능 등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 처해진 환경과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조절하는 신경계입니다. 그런데 육체적이거나 정신적, 화학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자율신경의 한 축인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항진이 지속되는 자율신경 실조증 상태가 되면 극도의 긴장 상태에서 나타나는 가슴 두근거림, 호흡곤란, 어지럼증 등의 신체 증상들과 불안, 짜증, 우울 등의 심리적 문제가 호발하고 결국에는 공황장애를 비롯한 불안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불안한 상황이 신체 기관 중 어디에서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공황, 불안, 가슴 두근거림, 호흡 불편감, 과민성 대장, 과민성 방광, 하지불안 증후군 또는 원인 불명의 통증이나 이상 감각 등의 증상으로 표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례자분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해답이기도 한데요. 교감신경 항진으로 인한 자율신경 실조증의 대표적인 증상인 불안증이 신경계에 나타나게 되면 공황장애나 불안장애 등의 정신적 질환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감신경 항진에 의한 자율신경 실조증이 이런 불안장애나 공황장애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치료에 사용되는 항우울제나 신경안정제에 의한 치료로 증상이 잘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교감신경을 안정화시키는 자율신경 치료가 또 다른 대안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감신경 항진을 동반한 자율신경 실조증이 있다고 해서 모두 다 공황장애가 되는 거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와 관련된 여러 논문을 정리해서 분석해 놓은 이 리뷰 논문이 있어서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공황장애는 크게 보면 불안장애의 일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불안이라는 것은 질환이 아니라 위험한 상황이 생겼을 때 이 위험에서 피하는 게 좋겠다고 우리의 신경계에서 내 몸에 보내는 사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안전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반응 또는 감정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안이라는 사인 전달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공황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불안을 느끼는 것은 정상적인 반응이지만 공황장애의 경우는 나의 뇌가 위험하지 않은 상황을 잘못 인식을 하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현상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일반적인 불안장애와 공황장애 환자의 뇌에서 신경의 신호전달 체계를 분석해 보면 서로 다른 전달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즉 불안장애와 공황장애는 불안이라는 생리적인 반응을 공통적으로 가지지만 실제로 뇌에서 사인을 보내는 방법이나 신경 전달 체계의 시스템에서 차이가 난다는 의미인데요. 공황장애는 일반적인 불안을 가진 사람 중에서 뇌의 신호 전달 체계에 따라서 공황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고 단지 그냥 불안 증상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런 신호 전달 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유전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후천적인 스트레스나 생활 환경의 영향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유전적인 문제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후천적인 스트레스나 생활 환경에 의해서 발생하는 공황장애는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에 따라해 보세요를 열심히 해보거나 스스로 생활 속에서 스트레스를 개선하는 습관을 생활화한다면 후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공황장애를 얼마든지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사례를 바탕으로
공황장애가 무엇인지, 자율신경 실조증과 연관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더불어 치료적인 면에서 큰 차이는 없지만 불안장애, 공황장애, 공황발작의 의미 및 그 차이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공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